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이입니다. 오늘은 그 스터디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아주 핫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뭐랄까, 이거는 그러니까 임대를 내가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물론 무인이라고 해도 아예 뭐 그거를 안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뭐 한 명이나 한 명 정도 있다거나 뭐 운영하시는 분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딱 봤는데 뭔가 단지내 상가 2층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단지내 상가 2층에도 이렇게 이제 스터디 어떤 센터, 스터디 카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내 상가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야, 이거는 학원이나 이런 거 아니면 학원이나 뭐 그 조그만 뭐 마사지, 어떤 뭐 경락 마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뭔가 다른 대안이 없겠지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뭔가 세대수가 일정 부분 좀 된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단지내 상가에도 좀 깔끔한 스터디 카페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경매에 나오는 이런 단지내 상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공실로 모텔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모텔 공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이런 모텔 공실, 모텔 솔로 들어보셨죠? 모텔 공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생이 그냥 잘못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공실로 가는 거야. 저도 예전에 모텔 공실을 한번 받았다가 마음고생을 좀 하긴 했었죠. 제가 받았는데 3년 반 정도 공실이었다가 제가 잘 받고 또 거의 한 1년간 공실. 제가 임대를 어떻게 넣었냐면 그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한테 전부 다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 뭔가 좀 실제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감각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상가 투자를 하면서 그런 업종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업종을 잘 알고 이 업종이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위치를 찾게 돼요. 위치를 찾게 되고 적절한 그 컨디션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양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 부동산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업종을 먼저 공부하고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보기 시작하면, 특히 경매 같은 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상상의 나래를 더욱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근래 이제 경매 나오는 상가들 보게 되면 공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1층은 그나마 단지내 상가에서 1층은 그나마 괜찮은 곳들도 많지만 특히 2, 3층 공실 많은 곳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상황이 이런데도요, 저한테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분양가가 진짜 비쌉니다. 비싸요. 경매로 이제 이런 금액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일반 이런 분양하고 경매 쪽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정말 알짜 자리에 있는 어떤 분양으로만 만날 수 있는 상가는 경매로 사실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 분양은 정말 좋은 자리를 내가 먼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분양가가 진짜 비싸다. 그래서 현금 부자면서 그냥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는 조금 낫고, 나중에 어차피 현금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해지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물로 그거를 대체하려는 그런 분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뭔가 계속 돈을 불려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단지내 상가의 어떤 컨셉은 우리랑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이런 시대의 큰 흐름은 알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을,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단질 상가를 좋아하시는 분의 특징을 보니까 그냥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단질 상가? 형편없는 곳들 진짜 많습니다. 그 단질 상가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냐면 마트였어요. 마트.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뭘 사고 하루에도 한두 번, 두세 번씩 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마트 자리에는 다 조그만 편의점들이 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아예 없거나, 우리나라 이제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답게 택배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단지 상가로 사람들의 발길 이제 거의 안 가게 됩니다. 마트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뭐 미용실, 뭐 분식집,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자꾸 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지가 않는 거야. 저는 이게 단지 상가의 어떤 몰락의 전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조차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를 조금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편리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무거운 거 들기도 싫고 이제는 굳이 막 오프 매장에 가서 뭔가를 보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아니면 스마트폰 몇 번 클릭으로 집 앞에 현관에 그냥 새벽에 착착착 보고하는 그 배송을 해준다는 거죠. 마켓컬리가 굉장히 그랬었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택배라는 게 항상 막히는 오후 시간에 막 차 막히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오후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을 한다고 보게 되면 차가 안 막히는 저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뭐 쿠팡도 뛰어들고 이마트 뭐 다 뛰어들었죠, 대기업이. 그래서 마켓컬리도 굉장히 매출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지현 광고가 나오면서 매출이 굉장히 뛰었죠.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봤던 그 단지 상가 2층에 들어온 그 스터디센터는 엘 알마라는 스터디센터였어요. 이게 뭘까 찾아보니까 그런 스터디센터를 꾸며주는 프랜차이즈더라고요. 한번 그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알마. 땅끝에서 경기 북부까지 15년 경력의 독서실 시공.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갑자기 하겠다고 만든 업체가 아니라 이런 독서실 이런 시공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노하우를 쌓은 업체인 것 같아요. 물론 저하고는 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세 가지 파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 카페, 맞춤형 독서실. 회사를 보니까 뭐 가볼까요? 뭔가 철학이 있어요. 집중이 잘 되는 독서실 그래가지고 만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와, 좋네요. 프리미엄 독서실 한번 인테리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가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유석 같이 이렇게 스터디 카페 형태 독서실도 이렇게 가고 독립공간도 이렇게 주네요.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들이 이런데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타 시설, 노트북도 빌려주네요. 이렇게 되고 스터디 카페 한번 볼게요. 도서 대여와 음료 판매. 여기는 약간 독서실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진짜 카페의 분위기. 엘 알마는 정신, 영혼, 집중 뭐 이런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진짜 더 카페 쪽에 가까운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도서관 개념. 개인 스터디 공간과 카페테리아. 여기서는 이제 북카페 형태로 해서 공연이나 강연 이런 것도 할 수 있나봐요. 이런 형태 있고 또 맞춤형 독서실. 저는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여성 취향을 저격하는 아름다운 여성 전용 독서실. 남성 전용보다는 낫네. 여성 전용이 좀 뭔가 더 컨셉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쉬즈 스터디 라운지. 이제는 뭔가 공부하다가 뭐 썸을 타거나 이런 일은 없겠어요. 이런 곳은 스터디 가든 뭐 열람실 괜찮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섞여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여성 전용이나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 그 사이트를 한번 보고 왔고요. 지금 이런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업종이 좀 더 확장할 거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카페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런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런 카공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그 전쟁의 첫 그 포화를 시작한 게 스타벅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나왔죠? 5월 5일 기사입니다. 스타벅스 콘셉트 사라진다. 최근에 스타벅스가 이제 리뉴얼하는 매장을 보게 되면 이 전기 꽂는 콘센트를 많이 없앴어요. 없애고 그걸 어디로다 배치했냐면 창가 쪽에 높은 의자 있는 곳에 그쪽에다가만 이제 전기 콘센트를 배치하고요. 이쪽에 매장에는 그 소파를 놓거나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끔 살짝 진짜 앉지 마 이게 아니라 앉으면 불편해 공부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성수동에 처음 진입한 이제 그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콘센트를 아예 배치하지 않았었죠. 이게 참 보면은 이게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빈 같은 경우가 야 카페가 무슨 공부하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콘센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되게 궁색했었죠. 그때 예전에 그 어린 애기가 이제 뭐 와가지고 뭐 콘센트에다가 뭘 넣어서 다쳤다 그래가지고 콘센트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그걸 그 콘센트를 배치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완전히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곤 했었는데 시대가 변한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에. 그러면서 이제 그쪽 그런 거 영향을 시대 흐름 같아요.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 최근에 이제 독서실이나 카페의 장점을 결합한 이런 좀 전에 봤던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경매로 물론 근린 상가 쪽에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000세대급 이상의 단지 내 상가가 공실로 나온 경매로 나온 이런 뭐 낙찰 받아서 스터디 카페로 세팅한 후에 직접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세면 안 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가 비싸다 그랬죠. 얼마 전에 제가 토지 공매로 달았던 물건 얼마 전에 낙찰됐었죠.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 비싼 것 같아요. 저렴하게 하는 곳 잘 찾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잘 익힌 다음에 부분 공사를 통해서 셀프 인테리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 무인 카페의 또 장점으로는 이제 무인에 가깝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사무실과 업무 장소로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인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제가 이제 법인을 내서 운영을 해보니까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소지가 저는 지금 이제 강남 쪽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비상주 내가 상주하지 않으면서 이 법인 주소지를 되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집이면은요 집 주소가 다 나와. 이건 좀 모양이 좀 빠지죠. 집에다가 이제 법인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 주소가 필요한데 이거를 비상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강남에 있었던 그 소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와 대단합니다. 개인 사업자 10만원, 법인 사업자 15만원인데 와 이걸로 얻는 그 한 달에 그 소득이 한 100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거죠. 이런 경쟁도 굉장히 사실 치열하긴 해요. 네. 근데 또 제가 만난 분 중에 또 재밌는 어떤 분은 인덕원 쪽에다가 낙찰을 받고 자기가 강의실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무실 이렇게 조그맣게 스터디룸이 아니라 그 비상주 사무실 이렇게 조그맣게 방을 몇 개 만들어 놓고 비상주 사무실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는 전국 최저가래 3만원 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그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편물 온 걸 묶어서 이제 보내주고 한 100만원 정도 거기 나오니까 매출이 그거를 이제 가져간다. 그래서 야 참 신박하다. 아니 큰 욕심은 없대. 그냥 대한민국 최저가. 물론 이런 건 뭐 강남의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의외로 이런 소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비상주를 해가지고 의외로 조용히 돈을 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 이걸 해보려고 했어요. 강남에다가 내가 사무실을 좀 받아서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강남 최저가로 한번 해볼까? 근데 만만치는 않겠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스터디 카페를 아침에 오다가 제가 우연히 보게 되고 최근에 계속 자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큰 흐름은 온 것 같아요. 기존의 오래된 독서실 계속 프리미엄 독서실로 바꿔주고 있고 왜냐면 이용하는 고객들 요즘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높이는 다 여기 와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되겠냐 이거죠.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고 있다 보면
경매로 이제 이런 물건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으면 낙찰 받아서 본인이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은 아무튼 스터디 카페를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참 대세인 것 같아요. 1층에도 막 들어오고요. 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이제 공실로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가의 어떤 트렌드, 돈 되는 사업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어떤 분이 요즘에 싫어요를 꼭 한 명 꼭 누르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